안녕하세요. 이 하늘과 땅의 개를 위한 변호사 천지개변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법적 이슈를 다루기 전에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바로 우리 법에서 동물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인데요. 이 논의를 토대로 반려동물에게 상속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이란 무엇일까요? 요즘 이색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법에서는 도마뱀이나 돼지 같은 동물은 반려동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정의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올해 8월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그리고 햄스터를 의미합니다. 즉,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북이, 열대어, 원숭이, 앵무새 등은 법적 의미에서 동물이기는 하지만 반려동물은 아닙니다. 다양한 종류의 동물을 반려동물로 보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동물,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보호법상 정의 규정은 동물이 인간과 동일한 권리 주체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법적 지위 문제는 동물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의료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동물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법적 관점에서 동물의 지위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기본법인 헌법, 민법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모든 법의 근간인 헌법에는 동물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법에도 동물은 무엇이다 라는 규정은 없죠. 결국 현행법상 동물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 제98조에 따라 유체물인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도 같은 입장에서 동물에 대하여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성문법이나 관습법이 없으므로 동물은 법률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고, 자연물에 불과하여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보아 도롱뇽, 황금박쥐 등이 원고로서 제기한 소송도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결국 우리 법은 동물은 스스로 일정한 권리나 법률 관계를 생성, 소멸시키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고 태아의 경우는 특별 규정을 통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동물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현행법상 동물에게는 상속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국이나 독일과 같이 일부 국가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이 가능한 것과는 달리 우리 법상으로는 동물에 대한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에게 상속하겠다고 유언하더라도 반려동물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질 수 없고 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인이나 국가의 재산이 귀속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현행법상 물건으로 취급되는 동물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보다 반려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경우 반려인이 반려동물의 생존을 위해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반려동물에게 직접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증여계약이나 유언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반려동물을 책임지게 하고 그 대신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신탁법상 유언신탁이나 유언 배용신탁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
반려동물에게 직접 주지 못한 재산을 믿음직한 사람 또는 기관에게 반려동물을 위해 써달라고 맡기는 제도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대안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